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를 운영 중인 공아저씨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굉장히 바쁜 관계로 짧은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제가 편집을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더듬거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자, 오늘 내용은 뭐냐면 가끔씩 인터넷 보면 방콕의 콘도 면적당 가격이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점이 맞나? 요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한국에서 부동산 할 때도 무슨 일이 있냐면 이제 아파트를 보러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은 이 아파트가 비싸다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아파트가 비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들이 내 스스로 비싸다고 생각하면 그걸 객관화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게 비싸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심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그 점을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보통 비싸다는 건 뭐냐면 내가 돈이 예를 들어서 4억 정도 생각했는데 5억이다 생각하면 비싼 겁니다. 어떤 사람은 10억을 갖고 왔는데 한 8억 안에 이러면 싼 게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점을 생각하시고 오늘 이야기를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에 이미 써놨습니다. 그 내용하고 대동소이하니까 블로그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뭐 자료를 화면에 넣거나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아파트를 살 때는 전용 면적으로 사지 않죠. 여러분들 등기부 등본을 보시면 전용률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살 때 판매하는 면적이죠. 그 판매하는 면적은 전용 면적에 공유 면적이 포함된 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태국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으로만 표기를 하고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좀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면 태국의 콘도의 전용률 그러니까 방콕이나 파타야나 뭐 이런데 전용률이 한 어느 정도 나올까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한국의 아파트는 태국하고 다르죠. 대단지입니다. 대단지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용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태국의 콘도는 대부분 한두 동짜리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퍼실리티들이 있습니다. 퍼실리티들이 전부 다 공유면적이 포함되어야 할 퍼실리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퍼실리티들을 전부 다 포함시킨다라고 하면 전용률이 굉장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접적인 비교가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 뭐냐면 서울 시내에 있는 고층 오피스텔하고 비교를 하면 됩니다. 자, 대신에 고층 오피스텔은 태국의 콘도에 있는 퍼실리티 시설이 없죠. 보통 서울에 있는 오피스텔이 정말 안 나오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40%대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나오면 55%, 뭐 정말 많이 나오면 한 60% 가까이 나오는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제가 굉장히 많이 비교를 하는 강남역 센트럴 프루지오 오피스텔 전용률이 47%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44.27제곱미터를 사려고 하면 전용 면적이 22.78제곱미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태국의 콘도의 전용률은 50% 미만으로 생각해도 될 겁니다. 자, 금방 얘기했던 오피스텔이 한 3억 정도 하거든요. 3억 넘는데 그 태국의 그 정도 가격 하는 거하고 월세 비교해 보시면 차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태국이 더 잘 나올 수도 있고요. 콘도 관리 비용까지 다 포함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어느 쪽이 이득인지 나올 겁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100스퀘어미터짜리 콘도를 산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아까 앞에 얘기했듯이 전용률이 50%라고 했을 때 200스퀘어미터 이상짜리 집을 사야 한다는 게 되겠죠. 우리가 한국에서 샀을 때는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통로에서 100스퀘어미터짜리를 사면 한국에서는 실제로는 이제
분양 면적으로 하니까 200스퀘어미터짜리 집을 사는 거가 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40만 바트라고 하면 태국에서 100스퀘어미터짜리 40만 바트니까 40밀리언 바트 정도 됩니다. 그럼 한 15억 정도 되죠. 자, 그러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를 비교를 해드리면 반포 레미안 퍼스티지에 147제곱미터짜리 전용 면적이 약 116 스퀘어미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실거래 가격이 지금 한 50억 정도 합니다. 자, 여기서 계산하기 복잡하게 하지 말고 그냥 45억 기준으로 해가지고 비교를 하면 3배 차이가 나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 지역들, 통로라든지 프롬퐁, 룸피니 공원 주변, 미국 대사관 주변, 라짜담이라든지 와이어리스 로드 쪽 이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짜오프라야 강 쪽에 굉장히 비싼 지역 얘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 지역들은요 한국으로 따지면 반포동, 압구정동, 청담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지역에 콘도를 문의한다는 건 한국에서 압구정동, 반포동, 청담동 문의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 가격이 비싼 게 아니죠. 자, 왜 또 비싼 게 아니냐? 제가 항상 강조를 합니다만 다음 시간부터 하겠습니다만 방콕은 중심부가 똘똘 뭉쳐져 있죠. 방콕은 중심부가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이게 부도심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당연히 중앙에 있는 코어 지역의 가격은 무지막지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무지막지하게 비싼 가격이 앞에 통로하고 내가 반포동 비교를 해드린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중심부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되면 가격이 훅훅 꺼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한국하고 가격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부도시는 굉장히 발전해서 전 도시가 시내화되어 있는 서울하고는 굉장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갈수록 가격 차이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지역이 그런 지역이다 보니까 가격이 비싼 건데 이걸 비교를 해도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면 바깥으로 가면 더 싸지죠. 여러분들 다음 시간부터 보겠지만 여러분들이 콘도 물어보는 지역 정말 좁습니다. 방콕 안에서. 서울의 2.6배나 되는데 그 안에서 굉장히 좁은 지역에서 여러분들이 콘도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사고가 나는 내용들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앞으로도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내가 경험한 것이 객관화시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시고 항상 이 부동산이나 투자 시장을 볼 때는 그런 것들을 항상 잘 생각하시고 보셔야 큰 실수를 안 할 수 있다. 이 점을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오늘 내용은 이 정도로 접도록 하고 또 부족했던 내용들 뭐 면적에 따른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음에 얘기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